안녕하십니까. 예. 내가, 오늘은 좀, 우리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고, 그리고 커다란 고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도저도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하도, 저는 이제 워낙에 떠들다 보니까 예전 영상들에도 이런 비슷한, 그리고, 뭔가 결에 이렇게 낑가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지만은,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사랑이 변한다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막 이런 그 광고 문구에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다시 떠나간 사람, 버렸던 사람 다시 만나는 거는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다시 들고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접하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 접하게 술을 끊고 난 이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웃겼죠. 왜냐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제 영상을, 술로 인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변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지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고쳐 쓰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다시 술 먹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버릇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어요. 버릇이나 습관을 고칠 수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성정 있잖아요. 소심한 마음, 그리고 급한 성격, 불같은 마음, 그리고 본래 가진 식탐, 이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변하진 않아. 다만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뿐이야. 그렇잖아요. 술버릇도 맨정신일 때는 고쳤어요. 결국엔 맨정신일 때는 고쳤지만 필름 끊기 행동 저거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 결국에 혼자서만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결국엔 깨닫고서 이제 술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성질은 본성을 고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은 다양하게 모양의 변화는 있잖아요. 근데 물이 H2O임에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물은 강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물의 성질이 H2O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고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고칠 수 없지만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참 그런 말들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위로 좀 받자고 하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거겠죠? 그러면은, 저는 또 그걸 다 따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소리야? 싶거든요. 그거에 연관해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제 자신도 연애도 안 하고 있고 결혼도 안 해봤고 당연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현실에서 깨달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그냥 과학적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을,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품었던 그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그때 그 순간에 남아있어.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변하지 않아요. 그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와 같아요? 사람은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잖아. 계속 세포가 새거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변해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변하고, 내 아이만 해도 내 자식이 어릴 땐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애가 커가면서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걸 크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땐 참 귀엽고 착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애가 대가리 좀 크더니 말 더럽게 안 듣고 막 속썩이네. 그런다고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고, 이 아이는 물론 근데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내 자식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잖아요. 이 아이도 부모를 대할 때 처음에는 마냥 모든 걸 나에게 다 책임져 줄 것만 같은 그런 존재였다가 나중 되면서 점점 이 세상이랑 다른 말 하자, 내가 알고 있는 말이랑 다른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막 이러고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내 부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다만 내가 자라오는 환경이 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하고 어머니도 늙고 아버지도 늙고 나도 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관계는 무조건 변해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우정이고 뭐 다 변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니 안 변하면은 그건 죽은 관계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변하는데 아니 그때 그 사람 그걸 간직하고 살려면은 내가 그 시절 그 모습으로 계속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마음 순수했던 마음 그냥 다른 거 조건도 안 보고 그냥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랑에 빠진 이 모습 자체로 이게 영원히 그렇게 가냐고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 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는 부부들을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뭐라고 하나? 여쭤보세요. 뭐라 그래요? 물론 그렇게 돼서도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 없지만 그냥 정말 뭐 의리로 살고 그냥 책임감으로 살고 그리고 막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까지 있을 수 있는 거 어떻거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언가 그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결국엔 관계는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는 이 사람의 환경이 변하고 이 사람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사람도 변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늙어가면서 내가 겪은 것들에 의해서 생각 변하고 변해요.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거에 맞춰서 나도 같이 변해가야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이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럼 나도 그거에 맞춰서 변해가야 해. 그리고 간혹가다 결혼하다가 금방 헤어지거나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동거하거나 헤어지거나 그걸 보면은 어떤 경우 있어요. 기존에 내 과거를 숨겼다가 그 과거가 드러나서 그러는 경우 많잖아요. 그 과거를 보고 내가 이게 원래 이 사람의 본 모습이라면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헤어지는 건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럼 지금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것도 알고 나서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안 맞네 할 때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하고 지금 이게 안 맞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이 사람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도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요. 결국엔 대부분 보세요. 똥차가고 벤치 온다 해놓고서는 그런 사람 만났다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확률적으로 얼마 되질 않아요. 내가 항상 본 것만 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만날 사람도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혼도 해본 사람이 또 하고 그쵸? 결혼도 해본 사람이 또 하고 이게 왜 그래요? 계속 그 반복적인 거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그러고 싶지 않고 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이 한 사람뿐만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이 사람이 변해가는 만큼 나도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줘야 돼? 아니죠, 당연히. 그거 내가 못하겠으면 그만두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변해가는 곳에 이미 맞추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미 나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나에게 맞춰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내가 의도치 않도록.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싫은 것을 다 참아가면서 저한테 맞추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한테 이렇게 했던 것들 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분들이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상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죠? 그죠? 깨닫죠? 와, 막
진짜 막 때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 모진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다 감내해가면서 이분들이 그저 나에게 맞춰주셨구나라는 걸 내가 그 당사자가 돼보면 깨닫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관계는 그래요. 사람이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럴 때 보통 자기는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저 사람도 바꾸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이미 나한테 그게 최대치로 맞추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역시 이 사람한테 최대치로 맞추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진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안 맞는 거야. 서로 이렇게 만나서 딱 아예 대놓고 대면을 해서 나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난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너가 자꾸 이렇게 하면 나는 못 맞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럼 상대방도 뭐 얘기를 하겠죠. 난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맞춰가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만둘 것이냐.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그랬어? 나는 나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뭔가 안 맞았나 보구나. 나는 잘 몰랐네. 이렇게 돼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근데 말로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현실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소심해서 불만에 이 상대방에게 가진 불만을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꾹꾹 참았다가 한 방에 빵 터트려가지고 저 사람 당황시키는 게 제가 가진 되게 커다란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달라져서 은연중에 그냥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이렇게 뼈가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굳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땐가는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상대방이 제가 그거에 불편했다라는 걸 알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쌓이는 불만 같은 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해, 이렇게 조금 극복해 왔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뭐 그분들과 맞춰갔다고 해야 하나,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좀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정작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단순한 이유로,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어차피 제가 알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그게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할 거란 사실을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감당하고 가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저께 제가 이제 몰입하고 몰두하되 이렇게 매몰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빠지면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 고민도 없는 거, 뭐 문제가 안 될 건데 저 혼자 화나가지고 저 혼자 삐져가지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가까운 사람한테 삐진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나만 속상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던 아니면은 뭐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는 팀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람도 어차피 변할 거고 나도 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 내가 그걸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맞춰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난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해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가 또 돌고 돌아 이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무조건 변해요. 사람은 무조건 변하고요. 그리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지금 저희는 고쳐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지만 본성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일단 아예 그 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뼈대 이거를 통으로 바꿀 수, 다른 뼈대로 뭐 제가 가진 이 뼈대를 무슨 뭐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무슨 티타늄 합금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가진 본성도 그런 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 나쁜 거는, 이거는 이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표현해내는 건, 이 표현하는 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가 상대방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최소한 저의 가장 최대 구독자분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현재 고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자기가 변해봐서 알지만은, 아, 사람은 고쳐 쓰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도 쉽기 마련이고, 왜냐면 시간이 흐르니까. 내 사랑은 저때 머물러 있기 힘들단 말이죠. 저때 사랑은 저때로 넘어가 있어.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사랑한 건, 그쵸? 근데 지금은 변해가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결국에는 쉬지 않고 내가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내가 그걸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건 사람이건 관계건 일이건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내가 계속 맞춰가야 하는 거잖아요. 변해가야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쯤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여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좀 어쨌거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